안녕하세요. 1탄에 이어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저는 65의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통장엔 5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1탄에서 저는 5년 전 정년퇴직을 앞두고 겪었던 불안과 공포를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과 뉴스에서 떠도는 노후 준비금 최소 5억 필요라는 말에 매일 밤잠을 설쳤던 이야기 말이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도 3억 7천만 원밖에 없었던 저는 노후 파산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은퇴한 선배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는 금융권의 불안 마케팅이며 실제로는 훨씬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에는 세 가지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엔 회사 다닐 때보다 지출이 크게 줄어들고 사람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르며 투자 수익까지 고려하면 원금을 까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저희 부부는 국민연금 150만 원과 투자 수익 80만 원으로 월 230만 원을 벌고 월 180만 원만 쓰며 살고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이 남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소박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삶,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오늘 이 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3억 7천만 원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는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는지 그 실전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1탄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편만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3억 7천만 원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느냐고 말이죠.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직후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을 3개의 바구니로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여기엔 2년치 생활비인 4천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 예금으로 놔둡니다. 금리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니까요. 언제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여기엔 1억 원을 넣어뒀습니다. 이 돈은 예상치 못한 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갑자기 수술이 필요하거나 집 수리가 필요하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쓰는 돈입니다. 이 돈도 안전하게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관리합니다. 금리는 연 3% 정도 되니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깁니다. 세 번째 바구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투자 통장입니다. 여기엔 나머지 2억 7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 돈으로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저는 이 돈을 다시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국채 40%, 배당주 30%, 월배당 ETF 30%입니다. 국채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됩니다. 요즘 국채 금리가 연 3.5% 정도 되니 나쁘지 않습니다. 1억 800만 원을 국채에 넣으면 1년에 378만 원, 한 달에 31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배당주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성장주나 테마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대신 오래된 대기업 중에서 매년 꾸준히 배당을 주는 회사를 골랐습니다. 은행주, 통신주, 전력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지만 매년 배당을 45% 정도 줍니다. 8천만 원을 배당주에 넣으면 1년에 320만 원, 한 달에 2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월배당 ETF는 최근에 알게 된 좋은 상품입니다. 매달 배당금이 나오는 상품인데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8천만 원을 넣으면 월 2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투자 수익만으로 월 8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150만 원을 더하면 월 235만 원입니다. 저희 부부 생활비가 180만 원이니까 매달 55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660만 원이죠. 이 돈은 다시 비상금 통장에 넣거나 여행 자금으로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금 3억 7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 수익과 연금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면 원금은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매년 남는 돈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원금에서 단 한 푼도 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돈이 쌓여서 지금은 4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목돈을 한꺼번에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고수익 펀드. 이런 데 몰빵하면 대박을 꿈꿉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대박을 노리는 돈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지키고 꾸준히 불려가는 돈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퇴직금 4억을 받아서 전부 아파트 투자에 넣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거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안 나가고 대출 이자만 내다가 결국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지금은 연금만으로 살고 있는데 매달 쪼들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노후에 소일거리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사가 안 됐습니다. 경쟁은 심하고 체력은 딸리고 결국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 인테리어비, 재료비로 다 날리고 이제 남은 게 없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사업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예순이 넘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도박입니다. 젊을 때도 힘든 게 사업인데 나이 들어서 성공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예금하고 연금 받아 사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제가 투자에서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욕심내지 않는다. 연 5%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10%, 20% 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까먹으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둘째,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파생상품, 코인, 해외 선물 같은 건 저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 못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한다. 한 곳에 몰아넣으면 그곳이 망하면 끝입니다. 여러 곳에 나눠 놓으면 하나가 안 돼도 다른 게 받쳐줍니다.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채, 예금, 안전한 배당주.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화려한 재테크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원금을 지키고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받는 것. 그게 노후 투자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지난 5년을 버텼고 앞으로 20년도 문제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산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출 관리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돈을 물쓰듯 하면 소용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월 18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주거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5평 아파트에 삽니다. 다행히 대출 없이 완전히 제 명의입니다. 그래서 월세나 대출 이자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관리비 20만 원 뿐입니다. 만약 월세로 살았다면 지방 도시라도 최소 40만 원은 나갔을 겁니다. 그럼 저희 생활비는 220만 원이 되어 빠듯해졌겠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만큼은 반드시 마련하세요. 평수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15평, 20평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월세는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를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저희 부부는 월 60만 원을 씁니다. 하루 2만 원꼴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에겐 딱 적당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해 먹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점심도 대부분 집에서 먹습니다. 가끔 동네 식당에 가긴 하지만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입니다. 장은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대형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를 사오면 15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저희는 비싼 한우나 수입 과일은 사지 않습니다. 대신 제철 채소와 국산 돼지고기, 닭고기를 삽니다. 생선도 비싼 광어나 우럭 대신 고등어, 갈치, 삼치를 삽니다. 영양가는 똑같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잘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뚝딱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냅니다. 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건강합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외식했습니다. 한 끼에 3만 원씩 들었죠.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 돈을 아껴서 여행 자금으로 모읍니다. 공과금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합쳐서 월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조금 더 나가고 겨울엔 난방비로 조금 더 나갑니다. 저희는 에너지를 아끼려 노력합니다. 쓰지 않는 방에 불은 끄고 에어컨 온도는 26도로 설정합니다. 겨울엔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합니다. 조금 춥다 싶으면 옷을 한 겹 더 입습니다. 수도세는 월 2만 원 정도입니다. 물을 아껴 쓰는 편입니다. 설거지할 때도 물을 받아놓고 하고 샤워도 10분 안에 끝냅니다. 예전엔 물을 틀어놓고 양치질하고 설거지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값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는 거죠. 통신비는 부부 합쳐서 월 8만 원입니다. 저희는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습니다.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데이터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집에선 와이파이를 쓰니까 큰 불편이 없습니다. 예전엔 대형 통신사를 썼는데 한 명당 5만 원씩 냈었습니다. 알뜰폰으로 바꾸고 나니 한 명당 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월 2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의료비는 월 15만 원 정도 잡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먹고 아내는 관절 영양제를 먹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어서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전략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합니다. 1시간 걷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합니다. 유튜브에 무료로 나오는 운동 영상을 따라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월 10만 원입니다. 저희는 차가 없습니다. 예전엔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퇴직하면서 팔았습니다. 차는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듭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주차비, 정비비. 계산해보니 차를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4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차를 팔고 나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경로 우대 혜택을 받아서 교통비가 거의 안 듭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는 무료거나 반값입니다. 가끔 택시를 타도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차량 유지비 40만 원이 10만 원으로 줄었으니 월 30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보험료는 월 20만 원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은 다 정리했습니다. 예전엔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퇴직하면서 필요 없는 건 다 해지했습니다. 보험은 많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면 됩니다. 여가비는 월 37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잡습니다. 이 돈으로 가끔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친구들과 식사도 합니다. 경로 우대로 영화표도 싸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무료거나 할인됩니다.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계산해보니 딱 180만 원입니다. 주거비 2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식비 60만 원, 의료비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보험료 20만 원, 예비비 37만 원. 이게 저희 부부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부족하지 않느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곳엔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합니다. 다만 사치스럽지 않을 뿐입니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비싼 외제차도 필요 없습니다. 제 나이에 그런 걸 가져봤자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으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달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게 부자입니다. 제가 퇴직 후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바로 제 건강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전부 병원비로 나갑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바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잠옷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뒷산으로 향합니다.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30분 걸어 내려옵니다. 총 1시간의 운동입니다. 이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계속하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지금은 산에 오르는 게 즐겁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산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이 모든 게 공짜입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월 7만 원씩 냅니다.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똑같은 운동 효과를 얻습니다. 산은 최고의 헬스장입니다. 경사를 오르내리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됩니다. 런닝머신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30분 정도 더 운동합니다.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온 노인 운동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합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플랭크. 이런 기본 동작들입니다. PT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강사들이 자세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것도 공짜입니다. 운동 후엔 샤워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건강한 아침입니다. 현미밥, 된장국, 나물 반찬, 김치. 단순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입니다. 예전엔 아침을 거르거나 빵과 커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밥을 먹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합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건 거의 먹지 않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고기도 먹지만 과하지 않게 적당히 먹습니다. 술은 끊었습니다. 담배는 원래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퇴직 직후엔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면서 운동과 식단 조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고 집에서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개선되었습니다. 체중도 5kg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거니까요. 병원비가 줄었습니다. 예전엔 이것저것 아파서 한 달에 병원비로 3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지금은 정기검진과 기본 약값만 해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건강에 투자한 시간이 돈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종일 활동해도 끄떡없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손주를 안아도 힘들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늙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어떤 친구는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친구는 심장질환으로 수술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도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하루 1시간 걷기, 하루 3끼 제대로 먹기, 충분히 자기, 스트레스 덜 받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수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밤 10시엔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8시간 수면입니다. 예전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면 잠이 잘 안 오고 다음날 피곤했습니다. 지금은 10시가 되면 무조건 불을 끕니다. 그리고 바로 잠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합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답답하다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어디를 산책할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명상도 합니다. 아침 운동 후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명상센터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웃음도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거나 손주들과 놀면서 웃습니다.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입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을 받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큰 돈이 들고 고생합니다. 치아 관리도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만 원 정도만 냅니다. 이를 잘 관리하면 임플란트 같은 큰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 넘게 듭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납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하면 돈이 덜 듭니다. 건강하면 삶이 즐겁습니다. 건강하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5억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통장에 5억 있으세요? 이제 이 질문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동안 제 솔직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5년 전 정년퇴직을 앞두고 매일 밤 5억이라는 숫자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이야기, 그리고 선배님을 통해 깨달은 진실. 5억이라는 숫자는 과장된 불안 마케팅이며 실제로는 훨씬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핵심은 간단합니다. 3억 7천만 원을 3개의 바구니로 나눠 관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해서 월 80만 원의 수익을 만들고 국민연금 150만 원과 합쳐 월 230만 원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실제 생활비를 월 180만 원으로 관리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사는 구체적인 노하우. 마지막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건강관리의 비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고 건강을 지키고 소박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것. 그게 5억보다 훨씬 값진 자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2억밖에 없어서 불안한 분도 계실 겁니다.
3억도 안 되어서 절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저보다 돈이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세요. 작은 평수라도 내 집을 마련하세요. 건강에 투자하세요. 매일 1시간씩 걷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자세요. 허영을 버리세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추세요. 공짜를 활용하세요. 세상엔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세요. 진짜 행복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65입니다. 통장엔 5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산을 오르고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과 웃고 손주를 보며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노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노후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억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합니다.